유탐사가 장시호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사실 장시호 녹취록은 KPI 뉴스 전혁수 기자가 작년 10월에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하자마자 공개한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랄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전혁수 기자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공개를 안 했어요. 왜냐?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자랑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탐사는 뭐 자기들도 교차 검증했다고 그러는데, 유탐사가 취재를 정당하게 했는지 저희들의 검증부터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특검으로부터 회유를 받았고, 그 특검의 담당 검사와 사적 관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장시호 씨가 발언을 했습니다. 장시호 씨는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킨 최서원, 즉 최순실 씨의 조카지요. 최순실, 장시호, 그리고 정유라,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장시호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면서 동시에 핵심 증인이었습니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체포된 장시호 씨는 이모인 최순실 씨의 각종 비리와 삼성그룹 연루 의혹 등을 청문회 재판에서 공개 증언하고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제출하는 등 키맨으로 떠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6개월 전이면 이제 작년 11월이 되겠죠. 그 무렵은 전혁수 기자가 장시호 씨와 마지막 통화를 했을 그 시점과 맞물리는데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6개월 전에 그 장시호 씨가, 그러니까 전혁수 기자의 취재가 본격화되고 계속 전혁수 기자가 김영철 검사와 각별한 사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무렵입니다. 그때 장시호 씨가 당사자, 지금 논란의 주인공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 1과장 부장검사인데요. 이 사람한테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불거지고 보낸 게 아니라 6개월 전에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장시호 씨가 이 녹취록 보도 이후 첫 반응이라면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이 있죠. 장시호 씨의 언론계 지인인 사람이 장시호 씨에게 녹취록 관련한 보도가 나왔다 라면서 녹취록 내용을 장시호 씨한테 보냈더니 장시호 씨가 나는 그렇게 말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한 말인데 정말 놀랍다. 이렇게 장시호 씨가 반응했다고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장시호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장시호가 이 문자에서도 거짓말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나 다를까. 이미 전혁수 기자로부터 그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녹취록의 내용을 모른다? 생소하다? 내가 듣고도 놀랍다? 그런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죠. 이미 녹취록 내용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장시호 씨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녹취록이 이제 보도될 상황에 놓이니까 장시호 씨가 이 김영철 검사한테 사과의 카카오톡을 보낸 거 아닐까요?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장시호 씨가 작년 11월에 이 김영철 검사한테 보낸 메시지가 제 뒤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너무 큰 거짓과 너무 나쁜 말을 지어내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검사님이 매일 저와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지인에게 말했다. 이랬다고 하는데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장시호 씨의 말은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 해요. 정말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 장시호 씨입니다. 그렇다면 녹취록이 나왔을 때 정말 지금 전혁수 기자가 6개월 넘게, 6개월이 뭡니까? 작년 10월부터니까 3개월, 8개월 넘게 지금 계속 검증하고 있는 중인데 유탐사는 그 후에 그 녹취록을 어디서 구했든지 했을 텐데 교차 검증을 했다? 뭘 교차 검증을 했다는 겁니까? 의문이에요. 자, 그리고 김영철 검사. 제가 김영철 검사하고 5월 12일 일요일 밤 10시경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탐사의 취재 과정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이 취재임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김영철 검사의 이 말은 보도가 될 것을 김 검사가 알고서 답한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요. 김 검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탐사가 우선 지난 토요일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 중에 하나입니다. 장시호는 작년 11월 김영철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 이미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김영철 검사는 수차례 반론 기회를 제공했으나 끝내 거부했으며 이 또한 통화 내역과 문자 발송 기록 그리고 대검찰청 방문 영상까지 모두 확보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유탐사의 이런 설명은 뭘 의미합니까? 김영철 검사한테 반론 기회를 제공했는데 김영철 검사가 반론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김영철 검사가 저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전화가 한 대다. 휴대전화가 한 대다. 2대 이상이 아니다. 한 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왜 하느냐? 유탐사는 김 검사에게 2대의 전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2대의 전화 중에 한 대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냈단 말이에요. 다른 한 대. 그러니까 김영철 검사가 쓰는 그 전화기에는 과연 질문을 보냈는가? 소통을 했는가? 이 부분이 지금 핵심 포인트가 하겠습니다. 자, 유탐사는 2대의 전화 중에 자신이 쓰지 않는 자신과 상관없는 전화에다가 연락을 했는지 문자를 보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이 늘 쓰던 전화로는 문자를 보낸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쓰는 전화로는 유탐사가 문자를 보낸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모르는 전화가 오면 잘 안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무슨 전화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통상 어떻게 합니까? 기자들이 문자를 보냅니다. 아무개 언론 아무개입니다. 이런저런 목적으로 연락을 드렸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시겠는가? 이게 문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화는 왔지만 문자나 톡이 온 바가 없다. 이게 바로 김영철 검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유탐사인지 누군지 식별 못하는 상황에서 온 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거를 반론 취재 거부라고 유탐사는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더니 유탐사가 녹취록을 보도하기 한 이틀 전쯤 5월 4일로 추정되는데 그날에 대검찰청 대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유탐사 강진구 기자가 톡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해왔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야? 나한테 지금 아무것도 톡이 온 게 없는데. 김영철 검사 자기가 쓰는 톡으로는 아무런 유탐사의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5월 6일 날 방송을 해버린 겁니다. 녹취록 내용을 까버린 거예요. 실명까지. 김영철 검사의 말입니다. 만약 나한테 진짜 반론권을 주려고 했던 의사가 있었다면 왜 내가 쓰는 번호로 톡을 안 보냈는지 의문이다. 아니면은 그렇게 연락이 개인적으로 소통이 안 되면은 대검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물을 수 있는 통로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강진구 기자는 내가 쓰던 이 폰으로 그 김 검사가 쓰고 있는 폰으로 한번 전화를 걸어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6년 12월에 특검 출범했을 때 경향신문에 있던 강진구 기자가 김영철 검사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정유라가 타는 말과 관련돼서 자기가 받은 제보가 있다. 강진구 기자는 제보 참 좋아하지요. 네? 그래서 통화한 일이 있다. 그런데 그때 번호와 지금 쓰고 있는 이 번호가 같다라는 것이 김영철 검사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김영철 검사에게 2대의 폰이 있다면 2대의 폰이 있다고 주장할 것 같으면 당연히 2 폰에다가 같은 질문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폰이 아니면 이 폰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폰으로는 강진구 씨가 질문을 보낸 적이 없다. 어떠한 내용의 문자도 보낸 적이 없다. 이게 바로 김영철 검사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철 검사는 으로 이상한 번호에다가 보내놓고 그걸 똑같이 자신이 쓰는 폰에 보내면 되는데 여기다가는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 전화만 걸어오고 그래놓고 대검 대변인한테 톡 보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전화를 안 받았지만 그러나 유탐사의 반론 보도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밝혔어요. 자, 그리고 또 유탐사가 이런 입장을 냈어요. 불륜이 본질은 아니지만 불륜 당사자의 부인은 예상된 일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벌써 불륜이 있었다라고 아예 예단하고 있잖아요. 유탐사가. 예. 장시호 김영철 불륜 의혹은 검찰 안팎에서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사안입니다. 이걸 물어봤죠. 그랬더니 김영철 검사가 상당히 노기를 띠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언론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 라면서 추가적인 대응을 공언했습니다.
현재 이제 유탐사를 상대로 해서 민형사 소송 제기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김영철 검사의 입장입니다. 김영철 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유탐사의 이런 보도 행태는 나뿐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좌시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다. 하나하나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영철 검사를 대변하는 게 아니죠. 이분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사실에 입각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불편하다 그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채팅방은 안 보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직면하시죠. 김영철이 이런 입장이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대응을 하든지 반박을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김영철 얘기는 깡그리 무시해도 됩니까? 언론이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는 있겠지만 언론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유탐사는 김영철 검사에게 제대로 된 반론 취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점은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김 검사는 저와 통화를 마친 뒤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해서 4번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유탐사의 입장 4번. 장시호 녹취록 제보자는 장시호와 통화한 지인이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그 녹취록을 제보한 사람이 장시호 그리고 장시호하고 통화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서 그 녹취록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남들의 통화 녹음 이걸 어떻게 확보했는지 당사자들이 한 것도 아니고 뭔 3자한테서 받았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황당하다. 이게 온전한 사고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불법 수집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김영철 검사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탐사가 안 한 반론 취재를 제가 한 거예요.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탐사는 왜 기자도 아니고 유튜버에 불과한 김용민이가 2번 만에 접촉이 가능했던 김영철 검사와 통화를 하지 못했는가? 제가 사실은 김영철 검사한테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유튜버 김용민이다. 반론 취재를 거부했다고 그러는데 진실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연락이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일요일 저녁에 문자를 보냈는데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 김영철 검사하고 소통한 바가 있었던 법조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김영철 검사는 하여간 기자들이 물어오면은 그 대검 출입 기자든 아니든 답변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혁수 기자도 이 김영철 검사하고 인터뷰했던 거 아니겠어요? 저도 2번 만에 접촉이 가능했습니다. 쌩까는 검사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2번 만에 접촉 가능했던 김영철 검사를 왜 유탐사는 접촉을 못했을까? 문자와 톡을 보냈다고 하는데 왜 김영철 검사가 쓰는 것이 유력했던 그 전화의 전화번호로 그 문자는 안 보냈는가? 그렇잖아요. 이 김영철 검사가 쓰는 전화번호로 강진구 기자가 2016년에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그 번호를 지웠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화해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엉뚱한 데다 전화를 한 걸로 보이지요? 자, 그리고 유탐사인지 누군지 알 수 없을 전화번호로 김영철 검사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로라도 보냈어야 하는데 문자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철 검사가. 혹시 반론 취재에 응하지 못하게 문자 연락은 안 한 것인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유탐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김용민 TV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김영철 검사를 두둔하거나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까지 공론화한 이 사안이 정상적인 납득 가능한 취재 절차를 거쳐서 나온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유탐사 구성원은 청담동 술자리 사건으로 민주진영을 곤혹스럽게 만들었고요. 당장 이걸 질의했던 김의겸 의원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혔어요. 본인들은 부인하더군요. 김의겸 의원이 그렇게 된 게 김용민 탓이래요. 아니 내가 왜? 내가 언제 김의겸 의원 한 번이라도 디스했나? 내가 왜 잘못했어? 그대들이 그렇게 청담동 술자리 제대로 취재도 안 된 걸 갖고 그거를 국회에서 질의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짜뉴스나 읊어대는 이상한 정치인으로 만들어버린 게 그대들 아닌가? 왜 내 탓을 해?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하긴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자기 얼굴 내놓고 하진 못하지. 그러니까 저기 덧탐사 남의 회사 계정에 들어가가지고 익명에 가려서 그래서 올리는 거지. 아이고.
책임한 것들. 자, 그런 의미에서 녹취록을 입수했지만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검증하려 했던, 그랬다가 유탐사에게 물먹었던, 그렇잖아요. 전혁수 기자가 다 확인한 다음에 보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유탐사가 질러댄 거 아닙니까? 자, 전혁수 기자 오늘 그 오마이TV에 나와가지고 이 사건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짚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김영철 검사의 소상한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나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확인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장시호 씨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삼성 부분도 있지만 그다음에 뭐 저희가 말하기가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뭐 다른 소송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본인 소송은 아니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김영철 검사님한테 물어봤다. 그리고 대답해 주셨다. 그리고 조언을 구했다는 거죠? 조언을 계속 구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그렇게 따지면은 그 이제 시기를 그럼 살펴봐야죠. 예, 검사가 그 시기는 다 맞아요. 제가 다 맞습니다. 자, 아까 이재용 프로포폴 그것도 시기 맞죠? 네, 재판 이전 끝나기 전이죠. 예, 똑같습니다, 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대화를 한 것 자체가 이거는 검사가 사실상 피의자의 변호인 노릇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부적절한 게 맞죠. 부적절한 게 맞고 이 내용을 장시호 씨는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있고 다만 이분은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다. 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김영철 검사님도 현재까지 뭐 오빠 동생 맞다.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이제 물어보는 거를 대답해줬던 것도 맞다.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 시사인 보도를 보시면은 뭐 특정 사건에 대해서 또 이제 물어봤던 것도 맞다. 다 인정을 하세요. 다 인정하시고 다만 이제 부적절한 관계나 증언 연습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미 이제 인정된 것만으로도 이거는 심각한 공적으로 검사윤리 위반 사안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검에서 감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징계 시효가 지나서 감찰이 어려우면 총장이 진상조사를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경고 같은 것도 내릴 수 있고 인사조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검찰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시호 녹취록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 김영철 검사에게 과실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그 사건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하고 검사가 불필요한 그런 교류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일이라는 게 전혁수 기자의 평론입니다. 그런데 뭐 불륜은 지금 전혁수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의심은 되지만은 확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증만 있을 뿐이지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불륜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입니까? 이거 보니까 교차 검증 운운하던데 기자 출신 유튜버 한 사람이 에어비앤비라고 여러분 아시죠? 숙박시설, 민간 숙박시설 거기를 에어비앤비로 통칭하는데 거기서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가 뭐 만나서 무슨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실은 그 녹취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그 현장을 아는 사람은요. 김영철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인하니까 빼고 장시호 그리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누구냐? 이 녹취를 녹음한 그리고 전혁수 기자한테 제보한 그 제보자가 A고요. B는 아직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장시호는 지금 작년 11월 이후 전혁수 기자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아무하고도 지금 연락하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언론계의 그 지인 통해서 제가 그 장시호 씨의 입장을 경청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장시호 씨는. 연락을 받지도 않고 아는 사람 외에는. 자, 그리고 지금 장시호와 통화했던 그 녹취록을 제공한 그 A씨 같은 경우는 지금 유탐사하고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네, 연락을 받은 바도 없고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B는 누구냐? B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오늘 저 전혁수 기자가 그 B씨의 그 옥중 편지를 공개했죠. 자, 그러면 뭡니까? 이 장시호, A, B 3명 유탐사는 접촉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기자 출신 유튜버가 교차 검증했다고 얘기를 한 모양이죠. 어떻게 누구하고 교차 검증을 했다는 거죠? 법조 쪽에 밝은 그런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기자 출신 유튜버, 유탐사 쪽 기자 출신 유튜버의 말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교차 검증을 했다. 누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사건의 맥락을 저도 이제 그동안 학습하면서 취재하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유탐사는 지금 취재 제대로 했느냐 이 질문 앞에서 그냥 취재 열심히 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김영철의 이야기를 들어 뭐하냐, 뭐하러 저 사람 입을 주목하느냐. 지금은 검찰 정권을 무너뜨릴 때 아니냐. 김용민 너는 정체성이 뭐냐, 너 김영철 대변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광신도들이 분명히 지금 채팅방에 글을 올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논리는 말이죠. 1970년대 80년대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일순간에 빨갱이가 돼버린 분들, 그 피해자들, 그들이 나는 간첩 아니에요, 나는 빨갱이 아니에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시키고 감옥에 넣고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이 빨갱이들 소탕해야 되니까, 적과 통일 막아야 되니까 그 새끼들이 좀 설령 범인이 아니더라도 그 불편은 감수해야지, 이 나라가 반공국가인데. 이 논리하고 뭐가 달라요? 단 한 사람의 억울함이 없어야 합니다. 김영철 검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지금 검사로서 사건 관계인이었던 사람과 아직 그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사적인 인연을 이어가는 것, 이것은 분명한 징계 사유다라는 것이 이제 전혁수 기자의 관점이고, 그 관점을 토대로 취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혹시 불륜 관계는 아니었는지도 들여다봤는데 전혁수 기자의 결론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다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무죄 추정 원칙 아니에요? 그러면 언론이 멈추는 게 옳습니다. 더 취재를 하든지, 취재해서 불륜이 맞다면 그걸 보도해야지요. 그런데 그 녹취록만 갖고 그 거짓말을 사실 밥 먹듯이 하는 장시호 말만 믿고 그렇게 까버린 거, 기자들 사이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유탐사는 점점 더 청담동 술자리에 이어서 또 한 번 그 입지가 쪼그라들게 됐습니다. 불륜을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멈춰야죠. 여러분, 검찰도 사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수사를 했는데 뭐가 없다? 확증 편향으로 더 파고들고, 더 죄인 낙인 찍고, 이재명 대표한테, 조국 대표 가족한테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거 옳았나요?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틀리나요? 다 잘못된 것이죠. 어느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우고 증거는 없고, 우리가 검찰 정권 종식시키고 정말 상식과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 민주주의가 생동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지요. 김영철 검사도 사실 윤석열 쪽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식의 취재는 안 되는 거예요. 옹호할 걸 옹호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철로 검찰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대라니까. 증거를 하나 취재하지 못하고 그냥 녹취록 등장했다고 거기 막 김영철에 대한 이 온갖 추문들이 막 나오니까 좋다고 그걸 틀어대는, 그게 옳으냐 이거예요. 저 민주 진영은, 좌파 진영은 저렇게 낭설에서도 환호하고 이런 이미지를 뒤집어 쓰고 싶습니까? 그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수사해야죠. 그래요. 어차피 수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김영철 검사가 민형사상 소송을 걸었으니까요. 자, 그래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널리즘에 대해서 갖는 철학과, 여러분들 중에 저널리즘과는 좀 무관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 그런 분들과 제가 같은 인식을 할 수 없다는 것쯤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도는 안 돼요. 지금 전혁수 기자가 8개월 동안 파고들어서 이제 겨우 완성할 시점에 이르렀는데 그냥 녹취록부터 까고, 이거 녹취록만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저기 청담동 술자리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문도 듭니다. 사실은 강진구 씨가 말이죠, 열린공감TV 그 경영권 탈취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소송이 있었는데 정천수 대표하고 빵대 16이에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또 열린공감TV가 강진구 씨 등을 상대로 해가지고 경영권 강탈권과 관련해 소송을 냈다고 하지요. 민형사상 소송을 냈습니다. 올가을부터는 아마 강진구 씨는 삶의 대부분을 재판으로 아마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데, 이 건은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구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개인에겐 굉장히 불행한 일이겠지만, 그래서 그 건으로 구속되느니 차라리 김영철 건으로 해서 감옥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러댄 건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예요. 아니 무슨 초년생 기자도 이러지 않을 텐데, 그 강진구 씨 같이 한 30년 한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취재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뭐 온갖 수단을 다해서 김영철 검사한테 물어봤는데 김영철 검사가 답을 안 했다? 답을 안 하면은 답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답을 안 했다고 그냥 까요?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또 상대방이 답변을 거부했는지 거부 의사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단지 답변이 안 왔다는 이유로 그렇게 보도를 냅니까? 이 부분이 많은 기자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반론을 못 들었다고 그걸 거부로 단정하고 그냥 기사를 낼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강진구 씨. 알만한 분이 말이야. 경향신문에서 그러셨나? 민주진영에 굉장한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뉴탐사. 네, 여러분 아직도 그쪽에 줄대에 계시는 신도분들 정신 차리세요. 빨리 빠져나오시고 어느 언론이 훌륭하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적어도 여기는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자가 말이죠.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판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막 고소를 해. 그냥 비판했다고. 이것도 참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꿈꾸는 세상은 민주당 등 저쪽 보수 정당의 반대편인 당이 집권하는 그런 세상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처벌당할 걱정 안 하면서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세상. 그러면서 거기서 또 국론회장이 열리고 토론을 하고 반박을 하고 그래서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는 그런 열린 세상. 그게 우리의 꿈입니까? 뭐예요? 기자 출신 유튜버가 자주 하는 얘기 있죠. 진영주의에서 벗어나라. 그래놓고 지는 뉴탐사에게 불이익되는 것 같으면 그냥 악악대드만 보니까. 전혁수 기자에 대해서 어제는 훌륭하다 그래놓고 오늘은 또 막 욕하고 탐사를 해롭게 한다고. 그게 진영 논리야. 이 친구야. 네가 그렇게 비난하는 진영 논리라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아이고 정말 참 한심합니다 진짜. 이런 것들한테 돈 갖다 바치고 그 친구들 기분 나쁘게 했다고 와가지고 악플 달고. 아이고 정말 신들 목구멍에 들어가는 그 밥은 정말 아깝습니다. 정말 아까워요. 또 이거 가지고 또 고소하겠다 또. 야 사실만 얘기했어. 김영철 검사에 대한 여러분 논란 그리고 문제 제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성과 양식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비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전혁수 기자의 인터뷰. 여러분 오마이TV 가시면요. 그 인터뷰 한 55분 정도 길인데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장시호 녹취록 사건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김영철 검사가 규명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검찰 정권에서 비일비재한 이런 피의자에 대한 구워 삼기, 진술 조작 이 부분을 근원적으로 막을 길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